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재밌고 즐거운 방송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성공 ABC인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점점 멋쟁이로 변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떤 포인트는 어딘가요, 의상에? 오늘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거. 그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늘 자기소개서, 어떤 성공, 자기소개서 성공 전략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현재 기업에서 학교와 학점,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객관적 스펙이 실무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서류 전형의 잣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과거의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실제 실무형 인재를 진행하는 현재의 역량과 전문성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가중치를 점점 높이고 있으면서 실제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더더욱 네. 중요성이 확대될 자기소개서. 지금도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요? 참, 구직자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힘내시기 바라고 그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될 자기소개서 작성 기본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기법 등이 취업시장 전반에도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과거에는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기본 항목인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 소개, 학창 시절 등을 중심으로 작성했지만 요즘에는 면접 전형에서 빈번하게 질문됐고 확인되던 지원자의 경험이나 네. 사례 중심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모든 기업에 도입되고 있어요. 네. 특히 경험과 사례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부 진행 과정까지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지원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자질, 전문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새의 트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하려고, 대학 입시에 계속 목말라 하고요. 또 대학 가서는 스펙 쌓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기, 경험과 사례 없거든요, 별로. 쌓은 게 없네요. 그렇죠. 특별히 뭐 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경험과 사례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지원자들의 근본적으로 자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직면합니다. 특히 이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고 지원 회사나 분야에 대한 그 연관성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정 질문에 대한 특화된 경험을 짧은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 경험들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경험이 아니고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찾아야지 다른 지원자와 차별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험이라도 본인이 차별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역할에 보다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직도 좀 단순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정말 단순하고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이 포장을 다르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우리 멋쟁이 소장님께서 오늘 또 한 건 제대로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그냥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알바만 했어요. 그냥 커피 좀 팔았고요. 뭐 이것저것 팔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뭐 이런 경험을 어떻게 포장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6개월 예를. 동안 일단 커피 누구나 할 수 전문점? 있는 커피 판매보다는 네. 이것저것을 뭐를 하셨는지 오. 그게 뭐 대학생 상대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프로모션을 네. 했는지 광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왔습니다. 뭐 이것저것이라고 한다면 축제 뭐 스폰서해라 이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학교 네. 앞이면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장님이 돈 내고 제가 좀 깎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전단지 뿌렸어요. 이런 거 돼요? 뭐 팜플렛 좀 만들고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도? 그 본론적인 거 이외에 그 네.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뭐 기훈 씨를 대표적으로 잠매거진 대학의 협상 전문가라든지 뭔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멀티플레이어, 네. 그다음에 회사와 동반성장을 꿈꾸는 야심찬 예비사업가 등 정도로 이렇게 컨셉을 좀 바꾸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완전 다르네요. 잠매거진 대학의 협상 전문가. 뭐 6개월 커피숍에서 일했어요. 이게 잠매거진 커피숍의 협상 전문가, 대학의 협상 전문가. 네. 멋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소한 일들을 했어도 그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또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했었는지를 그렇죠.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네. 요즘 참 학교 앞 카페에서 6개월 일했어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참 대단하다. 놀라운데요. 네. 실제 이제 지원자들이 오해하는 게 성공 경험이라고 사례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경험이나 사례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구직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사 담당자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작은 경험들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또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했다, 열심히 했다,
사장님을 믿을 수 있게 했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고민은 지원 기업이라든지 분야에 맞는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잔매거진 대학의 최고의 협상 전문가 뭐 이렇게 컨셉을 잡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최고라는 표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자기소개서 피하는 게 좋고, 이게 반대 입장에서는 자화자찬이 될 수 있고 네. 확인할 수 없는 과거를 너무 부풀려서 과장했다는 느낌이라든지 준비되지 않고 막연히 초보를 티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이거 좀 그렇군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긴- 요즘에서 살짝 발을 빼야 되나요? 최고가 뭐 발 빼야 되나요?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예. 식으로? 저희가 식당을 가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최고 원조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 그렇죠. 잘 못 믿겠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들 수 있을 만큼의 포장은 하되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네, 되겠네요. 실제 최고라고 너무 흔하게 쓰는 부분이 많고요. 네. 자기소개서 컨셉을 잡을 경우는 최고가 오히려 과대포장이나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한테는 비호감이라는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생략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본인의 자랑스럽게 좀 도드라하게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굳이 1등이 아니라 네. 2등 컨셉으로 밀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그건 효과적일 수 또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잔매거진 대학의 두 번째 협상 전문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요것도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잔매거진 뭐 대학의 34번째 협상 전문가로서 그 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어떻게 해야 어쨌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는 좀 이 협상을 잘했던 유명한 분들 이름을 조금 살짝 팔고요. 뭐 이런 방법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너무 유명한 박지성의 리더십, 김연아의 프로페셔널을 동경 대상을 너무 거창하게 거론하는 것보다는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거론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특히 구직자들이 이렇게 많은 그 존경하는 인물에도 이제 유행을 따라가지고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월드컵 이후는 해결사 이정수, 박주영이 등장했고요. 그렇죠. 실제 요번에 아시안 게임 이후에는 박태환 선수가 박태환.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좀 차별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쓰기 네네.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하반기에요. 그 유명한 사람 이름 중에 하나 이제 올릴 게 최기훈. 네. 뭐, 내년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소원이 없겠네요. 정여사. 정여사. 네, 이런 저희 거.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본인의 평범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끄집어내서 컨셉으로 만들 때 네. 또 다소 과장된 느낌은 들지 않고 약간의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가 좋다. 저 옛날에 탤런트 공채 시험 볼 때 네. 자기소개서 쓴 거 기억나는데요. 뭐라 쓰셨어요? 처음에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안 하고 딱 이렇게 처음에 콧말을 딱 달고요. 너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하다, 야무지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전 느낌 안 좋은데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저는 사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자기소개서에다. 뭐라고?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 아무것도 안 쓰고 백제에다가 백제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사진 그게? 붙이고 이제 했죠. 네. 자기소개서 그렇게 썼는데 괜찮았나요, 반응? 한 군데선 불러주고요. 한 군데서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아나가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경험과 사례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집중하기 때문에 지원자 대부분들이 출발점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집중은 오히려 본인의 노력이나 역할, 장점을 명확하게 보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설명에 대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줄이시고 네. 본인의 노력과 역할에 보다 많은 분량을 주시고요. 또한 대부분의 경험 사례 중심의 자기소개서는 많은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남겨주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결론을 먼저 기술하는 두 가지씩 구성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론부터 시작하라. 요즘 정말 많이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시작을 했으면 본문은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예, 물론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적인 인상을 남기는데 본문 구성에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크게 전체 항목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3단계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의 상황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문제와 상황에 따라 핵심적인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장황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두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시작해라. 네.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은 이렇게 해라. 지금 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쓴 거 잘 모르거든요. 네, 막상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론 작성 방법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서론을 기술하신 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론 부분이에요. 본론은 과거의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을 체득했느냐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집중했지만 요즘에는 기업의 인재상이 그 창의성과 도전적인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역할을 조금 더 색다르게 작성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론 부분에서는 문제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기술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노력과 역할을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조금 눈에 띄게끔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노력보다는 다른 지원자가 하지 않는 창의적인 노력,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기술한다면 보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손 씨가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경험이나 노력이 정말 창의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 난 정말 창의적이야. 나 너무 천재인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없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본인을 알기가 참 그렇죠. 힘들잖아요. 미리미리 좀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해봐요. 지은 씨 생각나네요, 저는. 왜요? 아침에, 저 참 까칠하지 않잖아요 했는데, 네. 분장실에 있는 모든 분이 까칠하시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본인을 알기란 참 어려운 그럼 거예요. 솔직히 아까 화장실에서 네. 한 두 방울의 눈물 정도 떨어뜨렸고요. 네. 상당히 예민한 분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긴긴 겨울밤 정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네네. 많은 분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자기소개서를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앞에. 네. 그렇다면 끝날 때 과연 결론이 또 나오면 그렇죠. 또 중복 결론이 되는데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제 문제와 상황의 해결에 대한 결과를 기술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가급적 계량할 수 있으면 계량하든지 구체적인 결과로 기술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험에서 보다 큰 성과를 발전했다는 논리가 추가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느낀 감정이라든지 깨달았습니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체득한 장점이나 노하우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에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에서는 수치나 구체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뭐 참 좋았습니다, 뭐 정말 뿌듯했습니다, 뭐 이런 말보다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배웠습니다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배웠다는 논리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인 본인이 활용했다든지 본인의 장점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실제 그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잠매거진 대학의 두 번째 협상 전문가 최규우는 대학생들과 스폰 금액 협상을 하면서 무조건 금액을 깎기보다는 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네. 물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그 특색에 맞게끔 협상 대안을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면서 상대의 다친 마음까지 열어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인사 PR 연구소의 연봉 협상 전문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면 인사 담당자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대단하네요. 추가적인 팁이 하나 더 있다면 네. 네. 아르바이트의 경험들을 회사에 쓰는 용어로 직접 표현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 아까 6개월 동안 뭐 커피숍에서 좀 알바했고요. 뭐 커피 팔고요. 네. 빵 팔고요. 뭐 전단지 뿌리고 전단지 홍보했고요. 뿌리고, 뭐 누구 오면 내줬고요.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왜요? 두 번째 협상 전문가. 그건 첫 이제-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이제 김창식 씨라고요.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있는. 아니 좀 뭔가 두 번째 이거 좀 인위적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상에서 네. 면접에 질문을 유도하게끔 일부러 만들었는데 아. 이게 또 첫 번째 협상자라고 그러면 거짓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살짝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호선 씨는 호선 씨가 이런 생각 하시는 걸 이해를 해요. 네, 왜요? 호선 씨는 늘 항상 1등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네, 첫 늘 항상 번째를 자랑하고 싶어 하든가 하시고. 아니면 그냥 5위 안에 드는 이렇게 하든가. 책이 두 번째. 언제쯤 나오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쭉 작성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페에서 6개월 일했어요 했던 네. 그 짧은 글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노력하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구체적인 항목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음 주 예고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다음 주는 조금 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기소개서 실제 항목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재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놓치면 시간이 안 돼요. 네,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